자, 여러분 제가 우리 강혜란 전도사님의 요청에 의해서 성교육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한번 정해보라고 하셔가지고 기도 가운데 제목을 정했는데요. 거북한 10대, 거룩한 10대라는 것은 이제 제가 만든 타이틀이 아니고 우리 메시지 성경 쓰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 아시죠? 네, 그분의 또 다른 저서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 책에 사춘기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를 어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계획하신 과정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춘기 그 아이들을 일컬어서 거북한 포장지에 쌓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 선물을 받았죠? 여러분 제가 조사하거나 아니면 읽었던 책들의 제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아 성교육하자, 딸아 성교육하자, 여자, 사람, 친구, 레즈비언의 생애 기록, 커밍아웃 스토리, 동성애 이즈 땡땡땡, 소년 몸 교과서, 소녀 몸 교과서, 10대와 통하는 성과 사랑, 사랑을 하고 싶은 너에게, 네 몸, 내 맘, 얼마나 아니, 야리꾸리한 상상, 발칙한 맞장구, 일단 성교육 합시다, 돌직구 성교육, 성교육이 끝나면 더 궁금한 성 이야기, 동성애 과연 타고나는 것인가? 청소년을 위한 사랑과 성의 역사, 연애와 사랑에 대한 10대들의 이야기, 당황하지 않고 아들 교육하는 법, 당황하지 않고 딸 성교육하는 법, 우리 아이 성교육 어떻게 할까? 이상한 곳에 털이 나요. 이건 동화책이에요.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신비한 만남,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책들의 대부분은 성서적인 배경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을 우리 아이 성교육을 좀 시켜야겠다 해서 분별 없이 이런 책을 사서 읽고 도움을 받으시면 물론 유익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칫하면 아이와 부모가 같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면 좀 읽으면 도움이 되실 만한 도서도 거기 소개해 드렸어요. 나중에 참고하세요. 이 책들이 팔리면 저한테 하나도 이익이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제가 성교육 준비하다가 그 성사랑 가정이라는 책을 쓰신 민성길 박사님 연대 의대 명예 교수신데요. 이분이 이제 성사랑 가정 이걸로 시즌 1의 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2를 만드실 때 신문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읽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한번 지금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나눠드린 프린트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모들이 학교에서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과 과정을 보면 부모들이 기겁할 정도입니다. 사회가 변하면서 성문화가 많이 바뀌었고 성소수자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모든 성관계에 대해 관용을 베풀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간통죄가 없어졌고요. 법적으로 간통에 대한 처벌을 못하니까 불륜도 원하면 괜찮은 것이라는 생각이 나오게 됐어요. 이후 동성애 행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원래 동성애는 1970년대까지 성도착증이라는 정신병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다 동성애자들이 미국 정신과 학회에 3년간 데모해서 이게 빠졌는데 이때 일부가 동성애뿐 아니라 성해방을 주장하게 됐어요. 소련이 이미 실패했는데도 성해방이라는 것으로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학문 성교도 괜찮다는 주장이 생기고 이제는 특정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는 때까지 왔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 있나요? 일단 성병이 문제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콘돔에 대해 가르치게 된 거죠. 그렇게 성병과 임신 예방만 가르쳤는데 아이들의 호기심을 가지니 교수들이 더 이야기를 하고 그 틈을 동성애가 파고들었습니다. 동성애도 가르치자 매춘도 직업이라고 하고 이걸 인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끼리의 환상적이고 좋은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그에 따르는 골치 아픈 생각들은 안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회하면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불행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일 예민한 곳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해방과 더불어 안티 기독교가 시작됐습니다. 마이웨이라는 것이 근사해 보이지만 반기독교적인 말입니다. 청소년에게 자기 결정권과 마이웨이를 가르칩니다. 운명을 내가 결정하겠다고, 성관계도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많이 공감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우리나라에 그 보건 교과서가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교과서 만드는 출판사가 뭐 한 열 몇 군데가 되는데, 거기에 도덕책이나 보건책을 만드는 곳들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대부분 지금 이 박사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어떻게 섹스하면 임신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전제는 청소년도 섹스해도 괜찮아, 콘돔을 잘 활용해 라는 걸 깔고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맞는지 한번 퀘스천 마크를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런 거를 도덕 시간이나 보건 시간에 많이 듣고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보건 교과서들을 보면은 천재교육의 도덕 교과서, 죄송해요. 천재교육하고 관련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또 이게 출판사를 얘기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바른 정보를 드리려고 제가 얘기하는 건데 몇 가지 있어요. 뭐 천재나 뭐 동화사, 교학사 이런 데서 나오는 보건이나 도덕 교과서에 보면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고요. 성경에서 금지하는 것과 허용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이 정도는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다 본능에 의한 거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뭐 괜찮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우리 아이들이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게 써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집 안에서는 성경적인 성교육을 한답시고 뭐 지키냐 마냐는 너의 몫이지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엄마도 잘 모르겠단다. 이렇게 놔두면 아이들은 학교 가서 헷갈려, 집에 와서 헷갈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의 사례를 좀 보면요. 지금 인터넷 같은 데를 쳐보시면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엄청난 그 데모가 일어났어요. 학부모들의 데모. 우리 아이를 학교로 보내지 않겠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구강 성관계, 학문 성관계, 그 다음에 섹스 토이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섹스 토이는 야채를 잘 활용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학교 보건 시간에 교육을 하니까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시발점은 크리스찬 학부모들이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난 이 세력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학교 앞에, 교육청 앞에 가가지고 시위를 했던 거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시킬 수는 없다. 너네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칠 거면 우리 학교 안 보낼 거야 해서 결국은 주 정부하고 교육청하고 엄청나게 대립을 하고 이 학부모들하고 엄청 큰 사건이었어요. 뉴스에도 보도됐고 여러분 궁금하시면 검색을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2,000명의 학부모들이 우리 학교를 안 보내겠다, 등교를 거부하겠다라고까지 해가지고 엄청 이슈가 됐던 사건들이 있어요. 외국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그 기독교 학부모들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화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사회 문제로 이렇게 좀 확대가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여가부에서 어린이 추천 도서로 선정을 한 책 중에 200권의 책 중에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기독교 가치관에 맞지 않는 책을 여가부에서 선정을 했어요. 아이들한테. 이게 추천 도서라고. 근데 저희 학교에도 이제 이 사서 선생님이 책을 이제 계속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이렇게 추천 도서 이런 게 뜨면 그냥 믿고 막 사요. 근데 이제 그게 검열 없이 들어오면 애들이 읽다가 지들끼리 막 돌려 이거 되게 재밌어, 웃겨 하고 들여다보면요. 헉! 이 소리가 나온 책이 많아요. 왜냐하면 소설인데 동성애 스토리가 너무 막 적나라하게.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그거 재밌다고 돌려보고 있다가 나중에 선생님이 아는 거죠. 이게 어떻게 선정도서가 된 거야? 이 일이 이제 여가부에서 진행한 일 중에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막 이제 시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학부모들이. 그래서 여가부를 규탄하고 나중에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어요. 이 일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너무 오픈 마인드가 안 된 거 아니야? 외국처럼 키우자. 콘돔 사주고 좀 오픈 마인드 해. 피임 교육 잘 시키면 되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와는 너무 다르죠. 강남에서는요, 엄마들이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면요, 세 가지를 선물을 준대요. 하나는 자동차 키. 그다음에 하나는 좋은 티슈를 가지고 다니라고 차에다 이렇게 넣어준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게요? 크레디트 카드. 모텔 가지 말고 호텔 가라고 얘기한대요. 우리가 강남에 살 수 없는 생활 수준인 게 감사하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거기 살다가는 내가 막 휩쓸려 갈 수도 있잖아요. 제가 좀 줏대가 없는 사람이라. 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시위를 하는 게 달갑지 않은 거죠. 뭘 그걸 갖고 이렇게 요란 법석을 떨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아이가 그런 거를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을 듣고 아이가 가지는 엄청난 혼란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죠. 한세교에 오면 계속 영으로 돌이켜라. 영의 사람이 돼야 해.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육을 따라 살라. 본능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보건 교과서를 살펴보면 성평등, 학생 인권 조례, 차별금지법, 성소수자의 인권, 여성 혐오와 페미니즘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씩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2시간 범위 내에서 제가 하려니까 건너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한 것들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다른 분들은 어쩔지 모르는데 저는요, 저희 부모님한테 성교육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성교육을 제대로 저한테 시켜주질 않았어요. 전 초등학교를 3번 전학을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학교에서 저 학교 가면 성교육이 끝나 있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막 친구들이 생리하더라고요. 너 뭐해? 제가 막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부모님도 저한테 그런 걸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정말 언니도 없어갖고 그런 얘기를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자랐어요.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모 세대가 또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려니까 너무 혼란스러우신 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교장 선생님께 성교육 준비해서 해라 했을 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야, 이거 한다고는 했는데 말이야. 하려면 또 제대로 해야 될 텐데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디서부터 가닥을 잡아야 되는 거야? 이거 내 딸을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딸을 앉혀놓고 하듯이 해. 에? 제 딸하고 그런 얘기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제가 역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교장 선생님은 딸들하고 그런 얘기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안 해봤지. 어쨌든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화책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책들을 막 서치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건요, 우리 몸은 소중해요 뭐 이런 타이틀 아래 막 신체 부위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선정적이다 못해서 노골적인 막 체위까지 나오는 동화책도 있어요. 내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제가 막 뭘 뒤지고 찾고 정보를 구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뒤지다가 대한가족보건협회라는 협회의 김지연 약사님을 알게 됐어요. 이분이 엄청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 기독교 성 가치관에 뛰어들어가지고 엄청 고군분투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원래 2대 약대를 나오신 분이고 약국을 운영하셨던 분인데 자기 자녀들의 성교육을 시키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국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뛰어다니시면서 자비로 이 성 가치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다니시는데, 이분이 이제 A랩이라고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성교육 강사도 양성하고 계시고 또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성 강의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분을 알게 되고 나서 이제 저희 학교에 좀 오셔서 제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좀 있으니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해갖고 젠더, 에이즈, 포르노 중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셔서 한 2번 정도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가 이렇게 많이 막히고 하니까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이제 거기서 성 가치관 학교 해가지고 기본 과정이 있고 지도자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인터넷으로 이제 수강료 내고 이렇게 자기가 강의를 찾아 듣는 거가 열려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여기 군포 이사 와가지고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나는 좀 너무 모호하고 이런 걸 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다 싶으시면 이런데 기본 과정은 학부모들 대상으로 강의 수준이 학부모들 대상인 게 많으니까 그런 데 수강하시면 아마 많이 정보도 얻으시고 도움도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강의는 2가지 투트랙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하나는 이제 성경 말씀에 근거한 거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실질적인 근거, 이런 것들을 자료로 해서 이분이 강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조금 공부를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한테 정보를 드릴 수 있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하고 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 하시면 한번 손을 잠깐 들어줘 보실래요? 아, 있으시다. 네, 감사합니다. 대부분 어렵죠. 이런 얘기 할 새도 없고 요새 애들이 바쁘고 또 껄끄러운 얘기고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영역인데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수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프린트 드린 거를 나중에 조금 참고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춘기를 네이버에 이렇게 쳐보면요, 뭔가 궁금하면 네이버에 쳐보잖아요 우리가.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춘기는 성을 생각하는 시기라고. 아, 사춘기가 그런 거였구나라는 걸 저도 성교육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중학교 1학년 남자애가요, 얼마나 귀엽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 남자애가 어느 날 저하고 잠깐 학교에 있을 때 얘기하게 됐는데요,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기숙사에서. 왜? 보령이 얼굴이요, 천장에 둥둥 떠댕겨요. 보령이 손가락이요, 둥둥 떠댕겨요. 기숙사에 하는 이 천장에요. 잠만 자려고 누우면요, 보령이 입술이 둥둥 떠댕긴다니까요. 그래서 심장이 막 나대가지고요 잠을 못 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춘기가 성을 생각하는 시기가 온 거죠. 얘는 너무 귀여운 고백을 저한테 한 거잖아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이제 자기 몸을 만지는 걸로 가는 거죠. 그때부터는 제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게, 아, 그래? 거기 그랬어? 이 얘기 누구누구한테 했어?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남자 선생님한테 갔고, 걔가 그래, 그런데 그랬더니 그냥 귀엽다는 듯이 남자 선생님들은 이렇게 웃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보령이의 가늘고 흰 손가락이 너무 만져보고 싶고, 걔의 입술에 이렇게 주름이 가 있는데 그게 자기 너무 섹시하대. 그 보령이 얼굴이 막 기숙사 천장에 둥둥 떠다녀서 침대에 누워있으면 잠을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갖고 막 보령이 생각하다 보니까 2시가 되고, 막 자기 몸도 더듬다 보니까 4시가 되고, 조금 있다가 조금 잘만 하니까 6시 40분 되니까 막 찬송가가 나오면서 깨럽깨럽 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너무 벨이 타이어드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춘기예요, 이게. 진짜.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엄마한테는 걔는 못하죠. 엄마가 뭐 멀리 서울에 계시기도 하지만 엄마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왠지 이상하니까, 어떻게 얻어 걸린 저한테 자기가 좀 이상한 것 같다며, 선생님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너가 생각해도 이상하니? 이래가면서 이제 대화를 나눴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아마 이런 시기들을 분명히 여자든 남자든 거쳤을 거예요. 저도 막 교회 오빠 생각하느라고 밤샌 적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여러분 다 그러시겠지만.
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성교육을 하면서 막 야동 보지 마라. 응? 그다음에 뭐 전두엽이 다 망가져. 이렇게 한 번, 두 번 호기심으로 음란물을 보게 되면 그 쾌락이 뇌에 자극이 돼 갖고 기억 회계 채로를 구성하면서 계속해서 더 센 자극을 원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보지 마. 이렇게 얘기해도 애들은 너무 그거를 와닿지를 못하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성교육하기 전에 잠깐 설문조사를 했어요. 너네 뭐가 궁금하니? 나한테 뭘 듣고 싶니? 라고 했더니 대부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남자, 여자 약간 양상이 달라요. 근데 성관계는 뭔가요? 야동하고 자위는 그럼 죄인가요? 또 혼전 순결을 우리는 왜 지켜야 하나요? 그럼 스킨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뭐 이렇게 대략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포르노그래피는 뭔가 이제 한번 뒤져봤더니 포르네라는 창녀라는 뜻의 포르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그라포스라는 글이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포르노그래피인데 몸을 파는 여자들의 사생활을 기록한 글이나 그림이나 영상의 역사가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수천 년이더라고요 이게. 자위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 마누스라는 손과 그 다음에 스투프레이션이라는 더럽히다. 그러니까 손으로 범죄하다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자위라는 거죠. 얘들아 내가 검사했더니 이렇더라. 그때 애들도 놀래요. 아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제가 보지 마라 한다고 안 볼 것도 아니고 야 그럼 뭐 몇 번 보는 건 괜찮고 몇 번을 넘어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얘들아 확실히 이런 걸 많이 보면 나중에 건강한 성생활을 할 때 확실히 지장이 있어.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이들한테 영상 하나를 찾아서 보여줬어요. 야 영상이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선생님이 좋은 거 하나 찾아냈어. 한번 보자 그랬고 요걸 틀어주고 나니까 아 영상을 보는 게 과히 좋지 않구나라고 아이들이 좀 느끼더라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트판에는 사람 얼굴 사진과 사물 사진이 번갈아가며 붙게 됩니다. 그걸 맞춰달라는 건데 자연 영상을 본 그룹과 포르노를 본 그룹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먼저 자연 다큐를 본 그룹. 사물은 계속 맞추고 있죠? 잠시 후 진행자가 표적을 사람 얼굴로 바꿉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요. 사람 얼굴은 별로 맞추고 싶지 않다. 저기 안 던질게요 그냥. 안 던지시겠어요? 네. 안 던지시는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사람 머리에 꽂히가 좀 헷갈려서. 좀 전에 얼굴 인상이 좀 각별했을 수도 있죠. 슬쩍 사람 얼굴을 바꿔봅니다. 이번에는 여자 얼굴. 여자잖아요. 다른 학생은 어떨까요? 사람 얼굴인데 좀 그런 거. 네, 좀 사람한테 던지는 건 좀 그래도 그 사람 얼굴인데 막 얼굴에 또 귓구멍 나고 그러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다음 타겟입니다. 안 던질래요.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얼굴에 던지기가 좀. 안 던지시는. 네. 그럼 포르노를 본 학생들은 어떨까요? 앞에 학생들과 차이가 있을까요? 두 번째 실험은 첫 번째 목표물입니다. 아 근데 이 얼굴에다 던지는 건가요? 예, 아니 뭐 던지시려는 생각이 있으시면 뭐 아무 데나 던지셔도 예, 되고요. 던지겠습니다. 예, 던지는데요. 예, 지금 던지셨는데 뭐 던진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그냥 던지고 싶어서 던지고 싶었는데 그냥 맞추고 싶진 않았는데. 이번에도 던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던집니다. 모두 별 망설임이 없죠. 한 번만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은 100여 명. 그러나 각 그룹이 보여준 공격성 패턴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죠. 사람 표적에 다트를 던진 횟수의 비교.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자연 다큐를 본 그룹과 포르노 영상을 본 그룹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막
그 그랜드 캐년도 보여주고 나이아가라 폭포도 보여주고 와 아름답다 저런 데 한번 가보고 싶다 막 이런 영상을 보여준 그룹과 이제 그야말로 아이들이 말하는 야동을 보여준 그룹은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이제 그 설문을 했을 때 영상을 보고 어땠는지 느낌을 적어보라고 하니까 어떤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 경각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경각심이라는 단어는 정신을 가다듬어 조심하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경각심 없이 너무 많은 인터넷의 홍수 속에서 간단한 터치 하나로 온 세계의 여자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너무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가여워요. 네, 어떻게 보면. 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태 조사를 2020년도에 서울시에서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1,607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36%가 낯선 사람으로부터 쪽지나 대화 요구를 받아봤다고 응답을 했고, 그 중에 10%는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거나 그 상대방이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면서 쉽게 용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용돈 벌고 싶으면 나한테 연락해 이렇게 쪽지가 온다는 거죠. 유해 사이트 99%는 음란물이래요. 그러면 음란물 말고도 유해 사이트가 있나? 그랬더니 폭력성 잔인한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는 1%라는 거죠. 2012년 6월 말까지 집계된 세계 유해 사이트는 563만 개라고 해요. 이 중에 98.5%가 이제 음란물인데 2012년 이후에 하루에 1,600개씩 증가하고 있대요. 하루에. 32개국, 세계 32개국 나라들이 공조를 해갖고 국제 인터폴에서 아동 음란물 수사를 벌였어요. 그래서 310명을 검거했어요. 그런데 정말 수치스럽게 72%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거 자료 찾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사람, 자주 업로드하는 사람, 그 아까 310명 중에 자주 업로드하는 사람이 117명인데 이 중에 60%가 미성년자. 가장 나이 어린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와, 진짜 대박이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거를 보면 진짜 애들 학교 보내고 싶지도 않고요. 핸드폰 다 뺏어버리고 싶고 막 산속에서 키워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진짜 와 어마어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학부모님이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 방에 들어갔는데 애는 불을 켜 있고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막 야한 동영상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막 있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놀래갖고 자고 있는 아들을 야 이 새끼야 시작해가지고 막 엄청 팬 거죠. 근데 아이가 막 억울해갖고 막 씩씩거리더라는 거예요. 아이는 인터넷으로 숙제하다가 뭔가를 검색하고 숙제를 하다가 너무 졸리니까 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왜 화면 넘어갈 때 있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얘가 그게 본 게 아니고. 근데 엄마는 흥분해갖고 막 아들을 막 일단 패고 본 거죠. 뭐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있는 핸드폰, 노트북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한테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유해한 요소를 많이 가져다 주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일화인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설문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남학생들이 이런 거 물어봐요. 첫 섹스는 언제 해요? 처음 할 때 느낌은 어때요? 여자도 액체가 나와요? 몽정 왜 해요? 왜 섹스하면 후회되고 죄책감 들어요? 여자도 자위해요? 여자의 기름 몇 개예요?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이런 건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여학생들은 사랑에 빠지면 어떤 기분일까요? 굉장히 다르죠. 어떻게 하면 잘 헤어질 수 있나요? 근데 만나기도 전에 헤어지는 것부터 걱정해. 왜 어른들은 학생 때 사귀는 걸 반대하나요? 또 생리하면 키가 안 크나요? 또 아기 낳을 때 많이 아파요. 이렇게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성희롱은 뭐냐? 기분 나쁜 말로 놀리는 거. 이거 진짜 우리 학교에도 이런 거 많았어요. 여자 아이들을 몸 가지고
또 남자가 남자한테 남자의 성기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성희롱이고 겁주면서 강제로 몸을 만지는 건 성추행이고 성폭력은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이다. 요 정도의 그 개념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성교육을 아이들하고 한 다음에 제가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될 것 같은 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이 물어보니까 보는 거 조심해야 돼. 보는 거.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의 내 모습이 진짜 나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와 이렇게 멋진 말을 누가 생각했을까 했어요. 아무도 없을 때의 나, 하나님과 나만 아는 나. 그 너무 추악한 내가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나예요. 죄악에 그 물든 나. 그런데 그 내가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안 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막 영상 보는 거죠. 보는 것을 금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끊어내야 되고 어떤 미국에 계신 성교육 강사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되게 유명하다고 그래갖고 어찌어찌 막 알아가지고 이렇게 막 그걸 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나왔는데 다 잉글리시로만 강의를 해갖고 도대체가 뭔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못 건졌어요. 근데 이분의 그거를 이렇게 다른 분한테 여쭤보고 들었더니 이분이 신학교 시절에 포르노 중독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너무 죄책감이 많이 들어갔고 이런 내가 목사가 돼서야 되겠는가 싶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을 찾아갔대. 교수님 저 이제 학교에 자퇴하고 집으로 돌아가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자퇴하려고 하나?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포르노 중독을 끊지를 못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겠나 싶어서 그냥 끊고 싶습니다. 이제 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야겠어요. 도저히 안 끊어져요. 별짓 다 해봤는데 안 끊어져요. 그래서 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머니하고 살으려고요. 고향에 누가 계시나? 제가 목사 되는 걸 굉장히 기뻐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엄마가 계셔요. 그래? 동영상 볼 때 엄마가 의자 하나 옆에 갖다 놔. 빈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엄마 같이 보자라고 말하고 봐라. 내가 시간을 한 달을 더 줄 테니 한 달 동안 동영상을 몇 번 봤는지 나한테 와서 얘기하고 반드시 엄마의 의자를 갖다 놔야 된다. 알겠냐? 그랬더니 한 달 뒤에 그 신학생이 교수님을 찾아가서 정말 현저히 줄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앉을 의자를 갖다 놓으니까. 그리고 끝까지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마음에 자책이 들어서. 그래도 끊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냥 자퇴하겠다니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훌륭해. 잘했어. 여기까지 너무 잘해왔어. 이제 엄마 가시라고 그래 고향으로. 그리고 성령님 그 의자에 앉혀드려. 그랬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성령님을 그 의자에 앉혀드리고 동영상을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님 같이 즐겨요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정말 그거를 끊은 거예요. 그 중독에서 헤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런 포르노 중독에 걸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다니면서 수많은 정보를 이렇게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같이 웃고 울고 회개시키고 아이들이 이제 제가 아까 그 죽고 싶다고 했던 여학생 얘기를 했지만 회개를 막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는 거예요. 그 성적 수치심에 눌려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꾸 되묻지 않아. 너에게 죄책감을 주는 사탄을 쫓아야 돼. 그러니까 그것까지 가르쳐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걔가 계속 눌려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그걸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하거든요. 이 아이 안에. 사망이 확 임하게 만드니까 반드시 회개를 가르치고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도 가르쳐야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유혹의 장소가 있으면 피해야 하고 또 성적인 습관을 대체할 건강한 습관을 가져라라고 얘기해주고 좋은 결혼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가꿔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저희 학교에는 이제 부부 교사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한 6만 평 대지 안에 진짜 산속에 한 시간 가까이 걸어 나가야 읍내가 나와요. 읍내에 가야 편의점이 있어요. 산속에 무덤, 산, 논밭 그게 뷰가 끝이에요.
분식점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보는 게 다 선생님 가정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막 저희 학교 선생님은요, 저만 애가 하나고요, 막 우리 교장 선생님 5, 우리 김남신 목사님처럼 평균이 3.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부부가 굉장히 건강하게 이렇게 건강한 가정을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요즘 보면 저희 여동생도 사실 한부모 가정이거든요. 저한테 우리 손미선 집사 말고 또 다른 여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 이 부분에 있어서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가 그런 가정이어도 이렇게 건강한 가정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미에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은 영화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영화를 보아도 그런 부분들이 살짝 나와요. 이혼의 위기를 겪는 부부들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아이가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으로 이렇게 자라기를 원하시면 그런 영화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편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어쨌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좋은 결혼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갖춰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 성교육에 대해서 너무 막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어려우시면 아버님들은 아들하고 이게 사우나를 가실 때 그럴 때 우리 아들이 2차 성징이 나타나네 라면서 시작하면서 너 요새 이상한 거 이렇게 보니? 막 이렇게 한 번씩 물어봐 주세요. 아빠도 어린 시절에 그런 거 되게 호기심이 많아서 본 적도 있어 하면서 물꼬를 트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시면 되는데 정색하고 성교육 한다고 막 식탁에 앉아봐. 야동 봤어 안 봤어? 몇 번 봤어? 너 어느 사이트에서 봤어? 친구랑 봤어? 혼자 봤어? 보면서 자위했어? 이렇게 하시면 애들이 절대 오픈하지 않아요. 나도 다 그랬어. 나도 야한 영화 보러 다녔어. 대학교에 가갖고요. 이제 내가 성인이 됐으니까 야한 영화를 합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제가 막 기쁘더라고요. 그래갖고 몇 개 봤어요. 재밌습디다요. 근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뭔지 모르는 불편함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거리낌 다 성령께서 주신 거리낌이죠. 스탑, 멈춰, 그만 봐. 이런.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얘기해 줘야 돼요. 자꾸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인식해야 해. 그분이 뭐라고 하실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해. 봤다고 야단친다고 해서 걔가 안 보겠어요? 어떤 교과서에서는요, 일주일에 3번까지는 자위가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매일 하는 건 나쁜 거잖아요. 2번이면 나는 굉장히 홀리한 사람인 건가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성령이 하지 말라 그러면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게 진짜 교육인 거죠. 성교육을 떠나서 어떤 교육이든지 우리가 아이들을 인성교육을 시키든지 뭐든지 내주하시는 성령이 답이고 길이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잘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혹을 피하라고, 유혹의 장소를 피하라고 했는데 유혹의 장소를 피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죠.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Why are you here? Is something wrong? No. This land, it's not Egypt. Is this your home? Canaan. Please, tell me more about Canaan. This is the place where I was born. These are the sunflowers my mother planted. This is my Family? You miss them, don't you? my brothers. They betrayed me. Joseph, we are your family now. Huh? We care for you here. I feel you are special. What? No. Why have you come here tonight? To be with you. No. This is not right. Joseph, look at me. No, I will not I'm betray my talking master. to you. No. Stop. Wait! I No. order you to stay. No. Everything you are, you owe to me! 누군지 아시겠죠? 이 정도 잉글리시 다 들으시죠? 조셉.
자, 우리 요셉은 이렇게 유혹의 장소를 뛰쳐나왔잖아요.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영상을 자꾸 보여줘야 이렇게 좀 선한 이것들이 들어가야 인풋이 선해야 아웃풋도 선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자극적인 영상을 보여주면 아까 그 우리 다트 던지는 실험했던 그런 것처럼 우리 뇌도 다 망가지고요. 우리 영혼은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사탄이 장악한 영역이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미디어의 세계에 침투해서. 요새는요, 저는 원래도 드라마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했지만 드라마를 보면은요, 뭐 분류는 그냥 예산일이고 뭐 치정과 동거와 동성애와 와 진짜 이런 게 하나라도 빠지면 드라마가 안 써지나 싶을 정도의 이런 것들이 그냥 사랑하면 동거하는 거고 살아보고 나중에 결혼하는 게 뭐가 어때? 야 멋진데 이렇게 표현해 놓잖아요 드라마에서. 아이들이 그런 거를 재밌다고 또 같이 보는데 그거 보면서도 만약 보지 않는 게 좋지만 본다면 물어보세요. 넌 저 드라마 보면서 뭘 느끼냐? 이렇게 제가 한 달 전쯤에 되게 심취했던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를 생각해봐도 대한민국의 현실이 거기 다 있어요. 독거노인의 문제가 있고요. 청소년 임신과 출산의 문제가 거기 다 들어가 있고요. 또 가정 폭력이 들어가 있고요. 어두운 얘기를 그 사람이 이렇게 작가가 어떤 의도로 그걸 풀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 영상을 같이 시청하게 된다면 그 고등학생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섹스 2번밖에 안 했는데 임신됐다고 막 짜증내잖아요. 처음에. 그런 걸 보면 너희들은 어떤 걸 느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되니? 그 아이는 이제 그 과정에서 낙태를 선택하지 않고 출산을 선택한 거는 정말 100번 잘한 일이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꿈의 학교에 가기 전에 목동에서 수학학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학생의 얘기를 알려드릴게요. 공부를 되게 잘해서 외고를 다녔어요. 외고 중에 외고는 대원외고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얘가 얼마나 스마트한 아이겠어요. 엄마가 직장을 갔다가 어느 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일찌감치 퇴근을 하고 문을 띡띡띡 열고 들어갔더니 소파에서 자기 아이가 여학생하고 섹스를 하고 있는 걸 엄마가 봤어요. 엄마가 너무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죠. 뭐 하는 짓이냐고 엄마가 기절할 듯이 아들을 몰아세웠더니 아들이 한다는 말이 중간고사 끝났잖아. 나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엄마가 학교도 학원도 다 끊고 이제 아이하고 좀 여행을 하고 또 대안학교를 찾아서 보내겠다고 학원을 끊고 나가시는 걸 봤어요. 공부를 너무 잘하는 그 아이가 그 공부 학업 스트레스를 푸는 거를 섹스로 선택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부모한테 적발된 게 얼마나 크고 감사해요. 너무 은혜죠. 그게 안 걸리고 계속 갔으면 걔 나중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걔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녔는지는 잘 생각이 안 나지만 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셔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날 엄마한테 딱 걸린 거는 정말 은혜죠. 진짜. 여러분들이 아이들하고 제가 오늘 막 여러 케이스들을 얘기했잖아요. 들은 얘기를 한 번씩 툭툭 던져보세요. 너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어떻겠냐? 이렇게 한 번씩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거는 제가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뭐 이렇다 염색체 얘기도 하고요. 이런 거 다 이제 검색하면 정보는 뭐 얼마든지 얻으실 수 있으니까 또 호르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호르몬 때문에 이제 얘기도 하는데 넘어갈게요. 자, 저는요. 저희 딸한테 이제 성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샘플이 될 수도 있으니까 걔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아이를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연애할 때 어떤 감정이 들었고, 어떻게 아빠와 엄마가 스킨십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남편이 저기 앉아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우리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여보. 저희가 결혼 전에 약혼을 했거든요. 한 달 전에. 이렇게 막 함 사세요 이런 거 하던 시대예요. 저는 저 나이 많아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저는
함사세요 그런 거 안 했어요. 왜냐면 저희 조부모님까지 같이 있는 가정에서 자랐고 하니까 동네 시끄럽고 집은 좁고 와서 막 우리 엄마는 또 교회 다니시고 하는데 우리 남편 친구들이 와서 흥청망청 술 먹고 막 이런 게 싫으니까 그래서 이제 쌍방이 합의를 해서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멋지게 약혼식 하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약혼을 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굉장히 신사적이고 선비 같은 사람이고 이걸 많이 깔아야지 이제 저 사람 덜 삐치니까. 저희 학교에 교목 목사님께서 저희 남편을 일컬어서 모세 다음으로 온유한 자다. 같이 살아보라지 막 이랬는데 정말 온유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는 사람이 저희 남편이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할 정도로 저 사람이 그래요. 근데 약혼을 하고 이제 한 달 있으면 결혼을 하니까 막 스킨십의 진도를 빼자고 막 엄청 막 적극성을 띠면서 여보 미안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막 얘기하면 저 사람이 수업 들어가면 애들이 막 웃는데요. 그래서 자기 좀 그만 팔고 다니라고 이제 그랬는데 저렇게 신사 같고 점잖고 이렇게 젠틀한 사람도 올라오는 욕구들이 있잖아요. 욕정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엄마랑 아빠랑 이럴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딸아 네가 정말로 좋아하는 상대가 생겼어. 그래서 너도 그 남자의 유혹을 못 부리치겠고 아니면 너도 그 남자를 막 만지고 싶으면 그냥 결혼해. 제가 그랬어요. 죄 짓지 말고 결혼해. 결혼해서 대학 다녀도 돼. 대학 다니다가 결혼해도 돼. 엄마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해서 아빠를 나쁜 사람을 만들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아빠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나도 그가 싫지 않았고 나도 내가 먼저 막 안기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만지고 싶을 때가 많았단다라고 제가 딸한테는 솔직하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도 그 정도까지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러 번의 유산의 경험을 겪었잖아요. 그 부분도 저희 아이한테는 좀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이렇게 아빠와 엄마가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너를 만들었지만 네 전에 어떻게 해서 아이가 생겼다. 그런 얘기도 해주고 학교에서 성교육을 할 때는요. 아기에 대해서 생명에 대한 부분을 또 막 이렇게 1시간 동안 할 때는 저희 학교 안에 이제 커플 부부 선생님이 젊은 부부 선생님이 학교 안에서 연애해서 결혼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연애 스토리도 듣고 그분들한테도 제가 인터뷰를 따요. 당신들은 연애할 때 스킨십 진도 어디까지 뺐냐? 애들 앞에서 까라. 이제 그런 얘기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생기면 그 선생님의 아이 맨날 학교 식당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아이의 그 영상 그 뭐라고 하죠? 초음파 영상 사진 심장 소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제가 만약에 이제 유스나 뭐 푸뉴마에서 이런 강의를 한다고 치면 우리 양진성 목사님의 로건이 영상 이런 거 틀어주고 또 강혜란 전도사님의 아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성관계라는 것은 저런 생명의 잉태를 포함시키는 이걸 전제로 하고 가는 거구나. 이 성관계를 통해서 쾌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나왔고 내가 나왔구나. 이게 아이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자꾸 만지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여자하고 남자의 몸이 어떻게 다른지도 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 남자아이들 경우에 이렇게 자기 신체나 남의 신체에 대해서 이렇게 비하하는 말, 저속한 단어들 이런 거 있잖아요. 제대로 된 단어, 그 명칭이 아닌 것들로 키득거리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셔야 돼요. 그런 거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르노뿐만이 아니라 이런 음담패설도요. 끝간데 없이 계속 갑니다. 더 센 농담, 더 야한 농담을 즐기고 싶어하는 욕구가 막 원래 우리 안에 죄성이 그런 거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자궁이 뭐고 유방이 뭐고 음경이라고 하는 거야. 고환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정확한 명칭을 써야 해. 그리고 저속한 말로 얘기하는 거 피해야 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탄생 이런 것도 이제 잘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거기 프린트에도 이 얘기 썼어요.
뭐 사랑의 도전, 믿음의 승부, 워룸, 뭐 이 워룸이라는 영화 한번 우리 김성애 총장님 살아계셨을 때 우리 한세에 와서 설교하실 때 한번 소개한 영화예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다 그냥 전체 관람가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름에 혹시 휴가 가시면 콘도에서 이 영화 다운 받으셔갖고 가족들하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서 성교육을 자연스럽게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영화는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혼 위기의 가정인데요. 부인은 유부녀인데 어떤 다른 남자 유부남과 사겨요. 근데 그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기 직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남편으로 인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내용이 있고요. 또 이 남편은 포르노 중독자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을 너무 미워했어요. 내가 있는데 왜 나를 두고 너는 맨날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거야? 이거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남편이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요.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여러분 스포가 되니까 영화를 보시면 아이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답을 드릴 건 없어요. 어디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위를 어디까지 해라 몇 번 해라 이거 답 못 드려요. 저도 여러분이 성령님께 물어보게 애들한테 얘기를 자꾸 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인식하게 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는 거를 시키시는 게 그게 성교육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 그 감독이 이렇게 좋은 영화를 우리한테 이렇게 만들어서 주니까 같이 보면서 재미도 있어요. 되게 유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책을 몇 권 갖고 왔는데 아까 책 안 판다고 했잖아요. 제 책 아니에요, 여러분. 김지연 약사님이 쓰신 이런 책 거기 목록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좀 저학년이다 싶으시면 이 동화책도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런 책도 좋아요. 근데 이게 미쿡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 좀 뭐랄까 정서적인 공감대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읽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나는 송 권사님 강의를 들었는데도 너무 어렵고 막막하다. 그럼 이 책 한번 사보세요. 이 책이요 10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이고 이제 학생용도 있고요 교사용도 있어요. 그럼 교사용에는 뭐가 있어요? 답안이 있죠. 답안. 이게 5주 코스로요. 아이들하고 양육하면서 푸는 책이에요. 성에 대해서. 근데 요거를 같이 애들하고 같이 읽으면서 여기 이렇게 이런 게 있네. 보자.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이 영화들도 들어가 있어요. 요걸 보고 같이 얘기 나눠 보세요. 이렇게. 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제가 읽은 것 중에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가 자위를 해요. 이렇게 타이틀이 있고요. 그럼 그거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라. 아이의 사생활이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이다. 누구나 자기가 자기 몸을 만질 권리가 있으며 관대한 시선으로 보라. 딸에게 좀 더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생식기를 만질 때 깨끗이 손 닦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도록 권유하라. 이게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에요. 뭐 굉장히 거슬리시죠? 우리 이런 거 애들한테 애들이 뭐 자위를 하는 거를 설령 본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아까 그런 책들 많이 활용하시면 좋아요. 영상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동성애가 나쁜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양육자가 동성애에 반대하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아이의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해줘서는 절대 안 된다. 양육자의 마음에 있는 혐오를 타당화하는 것은 자기 가치관에 맞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을 당당히 미워할 수 있다고 하고 비하하며 소외시켜줘도 된다고 알려주는 것과 같다. 그러니 동성애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실존의 문제라고 알려주고 사람의 존재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타인의 존재에 대해 찬성하기나 반대할 권리가 없다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요? 애들이 동성애 얘기 물어보면 성경 뒤져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동성애라는 것은 이성이 아닌 동성끼리 사랑하는 건데 근데 그건 지금 있어. 굉장히 흔한 일이지. 퀴어 축제 하잖아. 시청 앞에서. 무지개를 보면 다 동성애자들이 떠오르잖아요. 요새는. 그 무지개를 이렇게 심볼로 하고 있잖아요. 동성애자들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보면 돼, 얘들아. 하면서 이제 성경을 펴시면 돼요. 그 관련 구절도 제가 다 거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따가 공개할게요. 자, 또 어떤 책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관계 전 체크리스트. 참 황당하죠. 청소년들한테 성관계 하기 전에 체크하라. 이렇게. 성관계를 할 정도로 상대방을 좋아하나요? 체크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성관계를 함께 할 정도로 상대방을 신뢰하나요? 성관계를 하고 난 후에 느낄 수 있는 부담감이나 불안을 감당할 준비가 됐나요? 성병, 피임, 임신 중단 등의 지식을 정확히 알고 있나요? 다양한 피임 기구와 피임 방법, 장단점, 주의점,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100% 안전한 피임이 없음을 알고 혹시라도 임신이 될 경우에 도움을 청할 곳에 대한 정보가 있나요? 또 책임질 준비는 됐나요? 내 몸과 상대방의 몸의 컨디션에 대해 또 건강 상태에 잘 알고 있나요? 이걸 체크하고 그 중에 몇 개 이상이면 해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와, 어째 이렇게 자상하게 알려주는지.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교육은요, 지금 보건 교과서나 이렇게 도덕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성교육을 다루기가 되게 애매하고 힘드니까 외부 강사들을 많이 초청해요. 뭐 이렇게 시에서 돈을 좀 지원을 받아서 그런 센터를 운영하는 곳들도 있고요. 또 그런 데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교에 초빙되거나 아니면 우리 학교 애들을 센터로 보낼게 해주세요 해갖고 이제 가거나 뭐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데서 하는 모든 성교육들은 북유럽 국가들의 그 성교육을 많이 모방하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추세에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럼 북유럽 국가의 성교육은 과연 옳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 4세부터 맞춤 성교육을 해요. 그리고 15살이 되면 솔직한 대화를 나눈다고 해요. 그리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 1년에 40에서 50시간 성교육이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고, 토론 형식, 뭐 역할극, 뭐 생활 문화 교육을 한다고 해요. 유치원에서요, 그 유럽 국가의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준대요. 자, 오늘은 집에 가서 팬티 벗고 자기 성기를 잘 보고 오세요. 이렇게. 내일 어떤 활동을 할 거니까 보고 오는 게 숙제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가면 점토를 주고 자기 성기를 만들으라고 한대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애하고 가서 점토끼리 결합해 보세요. 이거 너무 멋져서 따라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요, 북유럽 국가의 성교육을 엄청 모방해요. 굉장히 선진화돼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 이 미친 것들 아니야? 제가 이러면서 왜 이런데도 이걸 따라하려고 하지? 제가 의문이 왔는데요. 보니까 이거예요. 북유럽 국가는요, 청소년 임신율이 굉장히 적어요. 낙태율도 적죠. 낙태율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청소년 임신이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젊은 애들은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젊은 애들은 결혼을 안 하고 오히려 청소년들이 애를 낳고 있으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 북유럽 국가는 어떻게 해서 청소년들이 임신을 안 하지? 아, 얘네 따라해야 돼. 이렇게 이런 주류로 인해서 이렇게 가는 것 같, 제 생각이에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이런 걸 되게 강조해요, 그 강사들도. 그러니까 피임 교육을 엄청 시키죠. 여학생 나와 보세요 해서 이제 무슨 이렇게 마네킹 같은 거에 콘돔 끼워보라고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질외 사정이 뭔지 여자애들한테 설명해주고, 뭐 이런 거를 성교육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성행위를 깔고 가는 거잖아요. 청소년 성행위가 뭐 합법적이다라는 걸 깔고 아이들한테 그거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 유럽에서 온 문화더라고요. 유럽에서. 저 맨 밑에 이렇게 써 있죠. 행복을 배우는 덴마크 학교 이야기. 거기서는 이런 게임을 한대요. 이렇게 사람 신체를 세워놓고, 자, 여기 명칭 맞히면 뭐 스티커 하나,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제가 막 지금 엄청 이렇게 디스 하잖아요.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일부라도 지나치거나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것을 우리가 골라내야 하는데, 너무 본별 없이 그런 걸 다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해해 주셔요. 흥분도 잘해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어려서부터 막 이런 거 보여주고,
이렇게 뭐 이걸 정상체위라고 해 이런 걸 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노르웨이인가 그런 학교는 그런 나라에서는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렇게 이성 친구와 여행을 갈 때 쓰라고 이렇게 패키지에 선물 꾸러미를 준대요. 거기에 이제 뭐 콘돔 이런 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예 학교에서 나눠주는 거죠. 요것만 딱 들고 가면 돼 얘들아 뭐 이렇게.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따라 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교육이 좋아. 임신율을 떨어뜨렸어. 낙태율도 그래서 떨어졌어. 그럼 좋아? 좋은데 다 좋아? 뭐가 안 좋은 게 있을 텐데. 뭐가 안 좋냐면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너무 성적인 것에 노출이 되면요. 조기 성애화라는 그런 것들을 양상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거죠. 아이들이 계속 유치원에 가서도 그런 거 듣고 배우고 초등학교 가도 배우고 청소년 가면 뭐 완전 오픈돼 있고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얘가 얘의 인격적으로 얘하고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정서를 같이 교감하고 나누고 공감해주고 위로받고 서로 이런 거를 하는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대상화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치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생님 저 이거 점토로 하는 거 말고 실제로 해보면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일이 생기고 질문 안 한 애가 여자애 막 벗겨갖고 한번 해보려고. 왜냐면 막 거기 그림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해보고 싶은 아이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들이 막 너무 분별 없이 그렇게 시키고 너무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런 걸 시키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정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는 강남에 안 살아서 감사했는데 이제 막 유럽에 안 살아갖고 감사. 자, 우리나라 성교육은요. 남한테 피해 안 주면 괜찮아라는 게 깔려 있어요. 남한테 피해 안 주면 포르노 봐도 되고 자위해도 되고 여자친구의 몸을 만져도 되고 섹스해도 되고. 저는 꿈의 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선생님이 오늘 너한테 성교육 하는데 어떻게 섹스하느냐를 가르치려고 온 게 아니야. 언제 섹스하느냐를 가르치려고 온 거야. 언제 하면 되니? 언제? 그러면 뭐 애들이 언제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래요. 날씨 좋은 날이요. 내가 야, 너 머리에 뭐 들었냐? 여러분 언제 섹스할 수 있어요? 결혼하면 할 수 있죠. 언제 때를 정해줘야죠. 경계를. 어떻게 섹스하느냐는요. 어떻게 섹스하냐면 내가 책임지지 않을 수 있나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그런 성교육들 안에 이런 것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네,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남성과 여성 아직까지는 2개만 인정해줘요. 근데 성교육 표준안을 지키자라고 얘기하는 게 18만 명, 폐지하자라고 얘기한 게 17,000명. 아직까지는 폐지하자는 쪽이 적죠. 남성, 여성 말고 간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남성, 여성 둘 다 되는 사람. 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폐지해달라고 하는 저 17,000명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줘야 되는 게 멋진 거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줘야 된다. 이거 소수의 얘기가 아니라 이 17,000명 다수의 얘기다. 이 17,000명 뒤에 엄청난 그 트랜스젠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무시하거나 비하하면 안 돼. 그건 굉장히 후진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다수가 원하면 옳은 건 아니잖아요. 다수가 원한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다수결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잖아요. 다수결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텍스트는 성경이 돼야 된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네, 아까 말했던 조기 성애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서구권 국가에서 이렇게 자기네들도 알아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캘리포니아에서 대대적인 학부모들의 시위와 또 등교 거부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근데 대만에서는 저렇게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있고 우리도 아마 곧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추세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동화책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여기 그 두란노에서 가지고 온 자료들이에요. 네, 거기 공부하시면 뭐 이런 자료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여러분들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빠가 2명이잖아요. 설거지하는 아빠, 뭐 접시 정리하는 아빠, 뭐 이렇게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단다 얘들아.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네, 넘겨주시면. 네, 이런 것들도 동화책이에요. 네, 게이 부부와 입양한 자녀를 그린 동화책. 새로운 형태의 가족,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항상 이제 아이들한테 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부분 꼭 다뤄주셔야지 돼요. 요것만 해도 뭐 이야기가 많은데 어쨌든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에이즈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이건 불치병이잖아요. 약이 없는 병. 네, 넘겨주시고. 자, 미국 에이즈 감염인의 70~80%는 남성 동성애자라고 해요. 이런 자료들도 이제 여러분이 뭐 좀 나는 어떤 정보가 확실한 게 좋다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관에 가서 이렇게 문의하셔도 되고 잘 이렇게 서치하시면 이런 건 얼마든지 나와 있어요. 네, 넘겨주세요. 네, 또 넘겨주세요. 자, 엄청난 논란이 됐던 이슈가 됐던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인가 학습되는 것인가 요거가 논란이 되죠. 동성애자들은 나와서 분명히 얘기해요. 저는요 날 때부터 이랬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모습은 여자지만요 날 때부터 뼛속까지 남성성이 있었다고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염색체를 하나님이 장난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왜곡된 미디어들 속에서는 이게 막 너무 많아요. 되게 타당성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그런 걸 보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거기에 막 이렇게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들게 하고 아니면 그래서 저 사람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결혼의 형태도 인정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가게끔 이렇게 유도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유다서 1장 7절 말씀 한번 누군가 찾아서 읽어 주실래요? 유다서 1장 7절. 네, 아멘. 자, 레위기 18장 22절 한번 읽어 주세요. 레위기 18장 22절. 아멘. 자, 신명기 23장 17절 18절 읽어주세요. 신명기 23장 17, 18절. 아멘. 자, 여기 미동이라는 단어가요. 남자에게 어린 남성이 몸을 파는 행위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우리 열왕기상 14장 24절이나 15장 12절에 보면 남색 뭐 이런 단어 많이 나와요. 남색은 많이 나오잖아요. 남색은 남자끼리 하는 성행위인 거 아시죠? 하나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찾아보자 하고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곡된 미디어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아마 처음에는 엄마 그거 너무 편협한 생각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꾸 성경으로 아이들의 시선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미디어를 걱정하시려면 핸드폰 되도록 늦게 사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시청하는 거 뭐 그런 드라마나 이런 것도 좀 잘 걸러서 여러분이 보게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의 노력들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성교육 공부하다 보니까요. 팬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팬픽 들어보셨어요? 팬픽이 뭐냐면요. 팬들이 지어낸 픽션의 뜻이에요. 로그인이 필요 없어요. 블로거 형태로 돼 있어요. 블로그 형태로 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쉽게 접근해서 쭉쭉 올라가면 돼요. 근데 뭐냐면요. 특정 아이돌 스타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의 성생활이 쓰여진 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지금 가장 센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요. 애들이 연합고사 끝나니까 그렇게 하이틴 로맨스를 읽더라고요. 그 유치 찬란한 거를.
저는 좀 아니었나 봐요. 저거 읽기 싫더라고요. 더럽더라고요. 근데 지금 애들은요, 이거 모르는 애들 없고요. 많이 해요. 중독돼 있는 애들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 아이들 오빠가 이 소설 안에서 성생활을 하는 게 막 글로 표현이 돼 있는데 동성애가 무지 많아요. 너무 많고 어른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한 그런 적나라한 표현들이 뭐 읽으면 저한테 기절할 거라고 읽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읽었어요. 그런 거 읽으면 또 잔상도 남고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이라서 알았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겠다. 근데 저희 학교 애들도 물어보니까 다 알아요. 팬픽이 뭔지. 한 번이라도 본 사람 있어? 다 거의. 친구가 이렇게 보니까 뭐야 하고 이렇게 보게 되고요. 뭐야 하고 봤다가 그거만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학교에 몰래 가지고 와서 밤에 잠 안 자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거 입고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밤에 돌아다니다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핸드폰 압수당하고 압수당해서 억울했다고 했는데 핸드폰으로 뭐 했니? 하면 애들이 입을 깍 닫아요. 뭐 했냐고. 그럼 뭐 처음에 막 거짓말해. 드라마 봤어요. 뭐 했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또 막 굉장히 스마트한 선생님이 얘가 뭘 들어가서 봤는지를 또 다 리스트를 막 하는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다 뽀롱이 나요. 근데 그 팬픽이 그렇게 아이들한테 많이 침투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건 안 돼. 이런 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해주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아, 이거 뭔지 아세요? 이모티콘. 이모티콘에 잘 보시면요. 남자하고 남자하고 뽀뽀하고 있고요. 또 여자하고 여자하고 하트 표시 있고요. 우리 이런 거 이모티콘으로 애들이 또 다 사용하고 있고. 이 왜곡된 미디어 사진 한번 그림 보시면 저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만 본다면 오히려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인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인 것 같지만 사실 전체를 보면 바뀌죠. 이게 왜곡된 미디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분별이 없기 때문에 한 부분만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동성애의 사랑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걸그룹의 여자애를 통해서 팬픽 안에서 그럼 나도 그거에 동의하면서 같이 동화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왜곡된 미디어의 폐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의 특징은요. 이거 엄청 들어요.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아이가 무슨 가요를 듣는지도 좀 물어봐 주셔야 돼요. 지나치게 가요만 많이 듣는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너가 좋아하는 노래 뭐야? 이런 거 물어봐 주시고. 저도 딸한테 여러 번 물어봤어요. 뭐 듣고 있어? 같이 듣자.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 참 좋지만 우리 아이도 가요 참 많이 듣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진짜 막 이렇게 팬덤을 형성하고 그 활동하는 여자애들도 있고 남자애들도 있잖아요. 걸그룹, 보이그룹 좋아하는 애들 중에서는 팬픽에 안 빠져 있는 애들이 드물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 선생님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거라고 동성애 동화책을 읽어주지 않아서 어린이집에서 해고당한 선생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은 자녀는 동성 커플이 아닌 아빠와 엄마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야 안전하다고 말을 해서 소송을 당한 할아버지고요. 자, 이분은 하와이인가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었는데 동성애자들이 줄에 서달라고 그래서 거부했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벌금과 함께 투옥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자, 이렇게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남자하고 남자끼리, 여자하고 여자끼리를 넘어서 이렇게 수간까지 가요. 내가 사랑하는 고양이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한테 피해 준 적 있어? 왜 안 된다는 건데. 그래서 고양이하고 결혼했는데 그 고양이가 죽었어. 그래서 이제 재혼을 개하고 했어. 저기 그런 거예요. 캐나다에서는 수간이 합법화됐대요. 근데 캐나다 좋아했는데. 자, 우리나라 보건교과서에서도 이렇게 하고요. 뭐 언제 섹스할 것인가를 진짜 많이 가르치는데 지금 이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은 남고 여고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 지방에 가면 무슨 여고, 무슨 남고 이거 많아요. 근데 남자 고등학교에만 있는 자판기가 있어요. 콘돔 자판기. 100원에 모십니다. 이렇게. 너무 돈 없어서 못 살까 봐. 애들 용돈 딸리니까 쉽게 사라고.
그런데 용돈이 좀 넉넉한 너희여 유기농을 사용하라. 200원. 이게 진짜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 아까 막 넘어가는 것들 중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학생 인권 조례와 성적 자기 결정권. 이거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 지역 교육청에서 제정한 법인데요. 자,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성적인 만남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성적인 만남에서 내가 결정한다는 거죠. 청소년 너희들도 너희가 결정하면 돼. 너의 성 정체성도 너가 결정해도 돼. 이게 이제 합법화 되고 이렇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2장 5조 뭐 이런 걸 보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우리들의 블루스에 보면 임신한 여학생이 학교 다니죠. 학교 다니게 해주긴 해야죠. 학교를 막 옛날에는 너 퇴학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니게 해주는데 우리는 이 여학생이 낙태하지 않고 출산을 결심한 거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를 교육에서 하는 게 아니라 포커싱이 야, 임신했으면 낳게 해주고 섹스하는 것도 지 권리인 거고 또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선택하게 해주는 거고 자기 몸을 자기가 만지는 것 같고 남이 뭐라고 하지 말자라고 교육을 시키니까 우리가 문제를 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임신이나 출산, 가족 형태나 가족 상황 이런 거 다 내가 알아서 내 성적 지향, 내 정체성 다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센터 같은 데서 포스터를 이렇게 붙여서 성교육 아이들 데리고 하고요. 또 학교에 방문해서 하기도 하는데 이런 걸 읽어봐도 이제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데 봐도 다 아까 그런 이 학생 인권 조례라든지 뭐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멋지다고 얘기하면서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요. 자, 어떤 분이 조사를 했대요. 청소년들의 솔직한 고백이라고 써 있는데 나는 야동 볼 때 이렇다. 해서 나온 게 이거예요. 먼저 방문이 장견자를 본다. 이렇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건요. 이건 다 문제가 되지만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보면요. 하고 따라하고 싶어져요. 그래서요. 제가 남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자위를 할 때 최고의 쾌감을 언제 느끼냐라고 물었더니 누가 포르노를 보면서 자위할 때가 최고로 그렇다고 하던데 그랬더니 애들이 맞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경험이 있다는 얘기죠. 아이들한테. 근데 그거 가지고 거기서 막 제가 엄청 놀랬거든요. 막 숨이 막 이 새끼들 이거 다 이렇게 했던 거야? 막 이렇게 머리로는 하면서 이제 여기서 우아하게 해갖고 아 그래 나쁜 건지는 알지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제가 막 성교육 준비하면서 엄청 많이 놀래고 막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런 얘기도 막 웃으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이제 여러분 저 같은 경우를 당하실 때 이제 엄청 놀라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부모가 제한과 경계를 둬야 되는데 그 제한과 경계와 통제는 오직 성령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요즘 시대는요. 성 권리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권리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나 성윤리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윤리가 뭔지. 또 성경적인 세계관과 자연주의 세계관이 부딪혀요. 자연주의 세계관 하면 되게 멋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말 자체도 멋지잖아요. 자연주의 세계관에서 파생된 게요. 동성애자, 소아성애자, 시체성애자, 수간 등이 있어요. 내가 선택할 나의 권리이고 나의 영역이라 말하고 내 몸이 이끌리는 대로 하게 해요.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다운 게 최고야. 오늘 밤 주인공은 너야 너. 뭐 나야 나. 막 이런 거. 너답게 살아. 그러니까 자꾸 자기한테 집중하게 하잖아요. 자기한테 집중하게 하면서 남한테 피해가 안 가면 내가 뭘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죠. 우리는 나로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라고 자꾸 아이들한테 얘기해 줘야죠. 우리가 안 돼도 우리도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갔을지라도 엄마와 아빠도
그렇게 가야 된다. 아까 제가 딸하고 남편하고 둘이 그 연애했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약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이 막 스킨십 진도를 빼고 싶어 했다는 얘기를 할 때도 우리 딸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나를 따라 살면 나조차도 니네 아빠를 꽉 끌어안고 니네 아빠의 몸을 만지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 있어. 왜 없겠어.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나 요즘에는 다 너다운 거 너가 원하는 대로 해. 이거가 자기를 우상으로 삼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늙은 나이에 엄마가 그걸 깨달았어 딸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너는 얼마나 복받은 거야. 이렇게 20대에 한세교회 와서 공과를 하고 있으니 너 진짜 축복받은 줄이나 알긴 알아. 막 제가 트라이앵글을 만들었어요.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성과 가정과 생명 삼각형 안에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죠.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그러면은요, 성경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거다.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의 단계가 있다는 것이 이 성경적인 세계관의 바탕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로 비유하자면 세계관은 토양이에요. 세계관이 토양이고요. 그 나무에 뿌리가 영양분을 막 흡수하듯이 그 세계관을 통해서 사물이나 세계에 대한 신념이 생기고 신념은 가치로 발전해요.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행동이 발휘되는 거고요. 이 행동은 나의 일상의 조건을 바꿔요. 그렇죠?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사망이 오잖아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자연주의 세계관이 너무 멋지다고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은 거라고 본능대로 살으라고 막 하는 이 세계에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자,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기준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성경은 진리예요. 그렇죠? 진리가 막 업데이트되고 세상의 그 유행을 따라가고 이거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거잖아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이 성교육을 하든 뭐를 하든 텍스트는 항상 성경이어야 된다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미국, 영국, 프랑스 공식 문서에서요. 엄마, 아빠 대신 페어런츠 1, 페어런츠 2를 사용해요. 왜냐하면 남자가 부부인 경우가 있고 여자가 부부인 경우가 있는데 엄마, 아빠, 마더, 파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식 문서를 이렇게 잡아가고 있다고요. 이런 나라들에서. 자, 이거는 캐나다 얘기예요. 캐나다 자녀 출생 신고서예요. 성별란에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하러 가잖아요, 부모가. 그럼 거기에 내가 남아를 낳았다, 여아를 낳았다 체크해야 되죠? 없어요. 그 칸이. 모름. 왜 그러냐면 얘가 결정할 일이니까. 주예수가 나와요, 정말. 자, 이렇게 우리가 막 쫓아가는 선진국, 이 북유럽 국가들은 다 젠더 교육이 학교 교육에 엄청나게 침투를 해가지고 있어요. 7살 때 성폭행을 당했던 이효진 자매라고 있어요. 7살 때 성폭행을 당해서 이분이 트랜스젠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여자인데 남자가 되고 싶어서 막 호르몬 주사를 막 투여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막 가슴도 줄어들고 수염 막 나고 막 근육 생기고 이렇게 사진도 다 나와요. 이분은 자기가 오픈했고 이분이 성교육 강사로 지금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면서 이거 하세요. 사역으로. 그래서 2020년에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위대한 생명, 위대한 가족 한국 대표 발제자로 이 효진 자매가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서 트랜스젠더가 됐고 내가 다시 그 호르몬을 끊으니까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겼고 내가 다시 회심해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다시 여성으로 살 때 내 안에 어떤 자유함이 넘쳤는지에 대해서 간증하시고 거기서 같이 이렇게 이렇게 스피치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야 이런 여자가 있대. 애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아니면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질문이 오면 이런 거 찾아서 보여주시면 돼요. 이분은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있잖아요. 김양재 목사님 교회에 거기 보면 이렇게 성도들이 우리 한세교회처럼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어요. 거기에
동성애자 자매가 같은 자매하고 동거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성령께서 거리낌을 주셔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결정했어요. 목사님께 가서 상담받자. 그래서 김영재 목사님께 나와서 상담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단 동거하지 말아라. 너는 이쪽 셀로 가고 너는 이쪽 셀로 가라. 그래서 이 동성애는 죄죠. 그죠? 그렇지만 목사님이 이 사람을 품으셨어요. 이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고 이 사람이 하나의 건강한 인격체로 다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다라고 하셔가지고 이 자매를 엄청 도와서 다른 셀에서 양육받게 하면서 이 처음에 목사님을 찾아가자고 했던 자매 말고 다른 자매는 엄청 반대했대요. 오픈하는 거 반대하고 헤어지는 거 반대하고. 그랬는데 이 자매가 나와서 그 스토리를 다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정말 건강하게 이 자매들도 둘 다 성폭행, 성추행의 경험 때문에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면 자료는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떤 지식의 말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부담이 되시잖아요. 그럼 이런 자료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효진 자매를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학교 안에서의 젠더 교육이 우리 아이들한테 엄청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미성년자는 충동성과 호기심이 어른보다 왕성한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선거 이렇게 투표권 줬잖아요, 고등학생한테. 그러니까 어떤 애가 이렇게 말해요. 나 허경영 찍을래. 1억밖에. 아직 아이들 안에 이런 뭔가 중요한 일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충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전반적으로 미성년이 왜 미자가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성년인 우리도 미성숙한데 그런 아이들한테 성교육을 시킬 때 하물며 이렇게 젠더에 대해서 또 임신과 뭐 또 출산과 이런 거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즐기고 책임 안 질 것인지를 가르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사람요. 트랜스젠더 여성의 경기에 출전을 막지를 못했는데요. 이 사람이 남자였어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기 여자가 되고 싶다 그래갖고 막 호르몬 주사 맞고 이거 뭐지 수술해갖고 이제 여자가 됐어요. 그래갖고 격투기 여자 경기에 나가갖고요. 상대방 여자 선수를 때려 눕혀갖고요. 두개골이 골절됐어요. 근데 이걸요 법으로 막지 못해요. 얘 여자가 됐으니까. 뭐 이런 농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사례예요. 자, 성소수자, 뭐 다수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소수자는 약자이고 불쌍하고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줘야 되고 자꾸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자, 결혼 제도가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반발에 직면했고요. 동거를 정상적인 생활 방식으로 표현하고 동성 결혼도 지지하는 분위기로 가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수결이 진리가 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가고 있는 거죠. 치닫고. 그래서 우리가 뭐 소돔과 고모라 얘기했지만 이제 진짜 너무 더러운 세상에 내가 살고 있구나라고 한편으로는 생각했지만 사실은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서 오히려 기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네. 자,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 변하는 세상에서 변해가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막 국회 청원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침묵은 찬성으로 카운트돼요, 여러분. 네. 뭐 우리가 막 거기에 막 엄청 이거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어? 뭐 그것도 다 성령님께 묻고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공부해 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최소한으로 보호해야 하는 영역들이 필요한 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한 번씩 클릭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연예인들 혼전 순결 지켰다고 인터뷰하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던 연예인들이에요. 이제 아이들 데리고 했던 교육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신념 때문이라기보다는 크리스찬들이 많더라고요. 뭐 비와 김태희는 카톨릭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혼전 순결을 지키겠다고 서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연예인들도 있어 얘들하고 이 부분 말고도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방송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뭐 듣는 패널들은 가소롭다는 듯이 웃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애들한테도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해줘요. 자, 나는 어떤 연인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배우자가 될 것인가? 또 나는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은가? 얘들아 한번 생각해 봐봐. 이런 것들도 한번 질문으로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심리학자이고 교육학자이신 에릭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건강한 성생활 해갖고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근데 1번 서로 사랑하고 믿으며, 2번 1. 생식 즐거움의 주기를 조련하는 데 협력하는, 3. 이성 파트너가, 4. 친밀감을 가지고, 5. 자아상실의 공포감 없이 성기 결합을 통해, 6. 상호 절정감을 공유할 수 있으며, 7. 자식을 낳고 협력하며 키우며 만족스럽게 성장하는 것이 올바른 성생활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게 내용이 좋죠. 근데 제가 거기다 빨간색으로 제가 임의대로 고쳤어요. 에릭슨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이성 파트너 가로 열고 남편과 아내예요. 남자와 여자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여야 된다고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은 마땅히 행할 것조차도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마땅한 거니까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땅히 행할 길도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두 번째, 성은 상호 평등한 관계성을 기본으로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성은 출산과 쾌락을 둘 다 목적으로 합니다. 네 번째, 성 문제는 성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사용 방식의 결함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제 내용이 이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고 단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근원으로 삼아 하나님으로 조성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제 자녀와 제가 어둡고 감추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릇된 시간과 그릇된 장소와 그릇된 행위와 그릇된 생각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모든 부정한 곳에서 돌아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통제와 제한을 기쁘게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매일 스마트폰과 노트북과 TV 앞에서 경건이 입증되게 하옵소서. 나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으로는 결단코 할 수 없사오니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을 만드시고 욕망을 일으키는 호르몬도 만드시고 쾌락을 확대하는 말초신경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성은 좋은 것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사용하도록 만드셨고 그 울타리 밖에서의 성은 허용치 않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부족한 제가 여러 말을 했으나 성령의 필터로 걸러주셔서 성경적인 메시지만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